요번에 이렇게 꾸린 겁니다. 세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시민사회랑도 다 협의를 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본부 5개 본부로 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한병섭, 최지연, 신동래, 김혜정 의원은 지난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장 했던 분이고, 이정윤, 백도명, 호사카 유지 교수도 하겠대요. 최무영, 이해창, 이준택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원자력 마피아 말고 원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장 석학들이 우리 민주당의 전문가 그룹으로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법에 정통한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송파위원장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소중한 분이죠. 이분이 정책을 맡고, 꾀돌이라고 하는 김성환 의원이 전략기획본부 맡고, 우리 외통 간사를 하고 있는 이영선 의원이 국제협력 맡고, 그리고 그동안 노동운동을 통해서 또 환노위를 통해서 이미 사회적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연대사업본부를 맡고, 또 홍보 그동안 쭉 그런 일을 해왔던 유정주 의원이 국민홍보를 맡아서 한참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두 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정권 때 저쪽이 자꾸 문재인 때 했던 거랑 지금이랑 뭐 똑같다. 그렇게 얘기한 택도 아닌 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에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반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막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네는 그렇게 안 해놓고 우리랑 똑같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환경부 장관한테 세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두 가지 국제법을 확실하게 위반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해양협약 위반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이 방류하는 거는 일본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 주권이에요. 자기들 주권인데, 주권 영역 안에서만 해야 주권이에요. 자기가 땅에다 묻는다거나, 뭐 탱크에다 보관한다거나, 뭐 그런 호수를 파갖고 호수에다 집을, 그거는 지네들 주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흘린 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의 바다 주권을 해치는 건 침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해양법 위반인 거예요. 194조. 그러면 국제해양재판소에 걸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해양협약은 정부 간 협약이거든. 저거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정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 문재인 정권에서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런던 의정서 위반이에요. 런던 의정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박, 항공기 플랫폼, 그 밖에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등 물질의 해양 폐기를 투기라고 규정하고 이걸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특히나 정말 웃기는 거는 런던 협약이 처음에는 고준위 폐기물만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 핵 잠수함이 66년인가 몰래 동해에다가 자기네들 쓰던 중저진위 폐기물 몰래 갖다 버렸어. 일본이 그거 알고 난리가 났어요. 바다에다가 왜 투기하냐? 그래갖고 이건 런던 협약을 개정해야 된다고 큰 난리 쳐서 런던 협약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저진위 폐기물도 못 버리게 막았어요. 일본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근데 지들 버리잖아, 지금. 그러면서 괜찮대. 여기에 위반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논리는 두 가지, 환경운동연합에서 부산 환경운동연합에 소송 거는 거 있죠. 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하나의 논리는 이게 해수 터널로 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 구조물이 아니다. 육지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해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양 속의 바다 속의 땅도 해양이지. 여기서부터 육지 아니야. 이 구조물은 해양 구조물이지. 이런 얘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얼른 찾. 그래서 이렇게 어거지하는 게. 근데 그것도 되게 어거지. 이 런던 협약이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도쿄 전력이 흘리는 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가 요번 소송의 핵심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이걸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1996년인가 런던 협약이 저렇게 되면서 해양 투기를 다 못하게 기업들한테 해양 투기하는 기업들 다 막아요. 하지 마라. 그래갖고 육상 처리할 수 있게. 그 다 막은 이유가 뭐냐? 해양 투기 그때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뭐냐? 런던 협약이 개정돼서 런던 협약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기업도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게 해양 투기하면 런던 협약 위반 아니냐? 맞대. 맞구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또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속기록하고 찍은 거를 그 부산 소송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다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발표가 날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니라는 거예요. 런던 협약 위반이죠. 그런데 이거 소송하는 것도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다른 유엔 기구는 다 국가 간 협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엔 인권위원회만큼은 개인 또 정당 단체 국가 다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제소할 때 저기 손수채고는 보이죠? 우리 같이 했어요. 저도 거기 있었고 유엔 독성 물질 및 인권 보고관 마르코스 오렐라나 그리고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식량권 특별보고관 이 세 분이 21년 4월 15일 날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이 방류수 오염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15일 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마셜 제도 대표가 오염수 투기는 환경 인권에 대한 큰 위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같이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자유권선택의정서 여기에 같이 가입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를 의결할 경우에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하자. 그래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로부터 해서 국회의원 전체 서명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계획은 시민사회랑 얘기해서 시민사회 단체들 다 하고 종단 대표 이렇게 해서 거기만 되면 8월 15일 날 하자. 그날이 상징적인 날이니까 그렇게 1차하고 2차는 이거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서명 하도 지겹게 많이 받아가지고 서명으로 하지 말고 QR코드를 만들어서 QR코드 만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질 텐데 그 QR코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QR코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진정단으로 모아서 2차로 8월 말쯤 여기 이제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가 진정을 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8월 15일에 1차하고 9월 11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8월 말쯤 해서 전체 다시 이 진정을 묶어가지고 2차로 다시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거가 여기 이제 5가지 쟁점은 뭐 좀 어렵게 썼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다 담은 겁니다. 거쳐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 이것도 런던 의정서 위반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우리와 힘을 모아서 정부에 최대한 압박하자.
그래서 8월 17일이나 18일쯤 해서 우리 130만 서명 받은 거, 그리고 저 시민사회 받은 거, 그거 다 합쳐가지고 용산에 가서 같이 용산에 전달식을 하고 이 제소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 압박도 좀 더 높여가고 이런 일을 할 생각이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데 요번 일본 국회의원들이 꽤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요즘 중의원 선거가 10월 달인가 있대요. 근데 그 찬성하는 일본은 그 자민당이 워낙 세가지고 찬성하는 여론이 50몇 프로 나왔다고 지금 주춤주춤해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모르겠는데 거기 시민사회 쪽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결할 거고, 중국 태평양 도서국, 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또 반대가 굉장히, LA 이런 쪽은 반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의원들 시민사회를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도 다 묶어서 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제 비로소 카드 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스티커, 뭐 배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국민 홍보전, 그리고 부산에도 우리 이제 선전전을 위한 트럭, 2.5톤 트럭을 만들었거든요. 버스를 지난번에 해서 버스는 진짜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도 하고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자 그래서 총괄대책위원회에 넘어오면서 버스는 없앴고 트럭으로 그렇게 바꾸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왜 할 수 있냐면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고 나서도, 그리고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확실한 신념은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갖는 이 신념은 뭐냐면 결국은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은 늘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퇴행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왔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고, 또 이 정당한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이 어려운 부산에서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인데,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을 믿고, 그리고 사회발전의 정당함, 정의로움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 지역도 넘어서고, 그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이깁시다. 감사합니다.